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서울시장 여론조사 짚어보죠.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예비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경제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달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다자구도라고 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전부를 물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24.6% 가장 높았고요, 수치가. 다음으로 안철수 대표는 22.4%였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6%, 오세훈 예비후보는 11.2%, 우상호 민주당 후보는 10.7%,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네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 선언하고는 좀 요 조사에서는 뒤집어진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팎으로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이제 1위의 탄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 김을 좀 빼기 시작한 것은 이제 같은 범야권 진영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주자들의 흥행을 좀 더 불태우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를 계속 좀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단일화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은 조급해 보인 게 사실이다. 이게 김종인의 주문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조금 더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던 사이에 여권은 지금 우상호 의원 혼자 외롭게 서 있었잖아요. 예. 흥행은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박영선 전 장관이 화려하게 서울시장에 뛰어들자 역시 그 저력이 좀 이제 드러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작전, 지금 안철수 대표는 여권에 등장한 박영선 효과에 좀 또 압박을 받고 예. 범야권에서도 지금 이제 이미 밀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이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제3지대 단일화가 국민의힘 내에 이 흥행에 좀 버금가는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기에 기대를 아마 해볼 만합니다. 예. 윤희용 센터장님. 네네. 지금 박영선, 우상호 당내 경선을 일단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면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결과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세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박영선 장관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가야 될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우상호 의원에 비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이제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과가 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을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50%가 포함되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에 비해서 어쨌든 권리당원 측에서 좀 앞서고 있다 또는 이제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권리당원에서 얼마만큼 우상호 의원이 선전하는지 여부가 남아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죠? 예, 언론사 데일리안의 의뢰로 RN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후보 전 장관이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39.7%, 박영선 전 장관이 33.5%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순위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제 수치상은 박영선 전 장관이 보다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박영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맞대결을 하게 되면 박영선 35%, 나경원 31%로 또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박영선 오세훈 대결에서는 박영선 35.8, 오세훈 27.1%로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네네. 이거 삼자 대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 삼자 대결하면은 뭐 어떻게 해도 박영선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박영선 해야 박영선이 이기고 나머지 후보들은 박영선이 다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들 가지고는 못 이긴다. 네. 결국은 이런 판단이 쓰면은 급속도로 단일화 혹은 합당의 어떤 몰이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3월 초입니다. 주어져 있는 기한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대한 이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나머지 또 이 주자들을 끌고 흥행을 지금 이끌어 보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흥행이 어느 한계에 봉착해서 이 안철수 효과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주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는 3자 구도는 야권 필패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철수를 밀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전략이 너무 쉽게 도출이 되는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도 예상 가능한 대목인데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마지막에는 이 결과가 한 달 후에도 유지된다면 안철수 쪽으로 올인해 주겠는가. 이게 이제 2차 단일화의 마지막 관건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2단계 최종 단일화가 법률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5대5 정도인데 이 여론조사는 3자 구도는 야권 필패다. 1대1 구도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여론조사로 보여집니다. 예, 윤희용 센터장님.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대결해서도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그러면 일종의 블러핑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당에서 뭐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당 후보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고 경쟁하는 다른 후보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 3자 구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여당이 안정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뭐 야당과 또는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경우에 사실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자 구도로 좀 허약한 또는 지지가 밀리고 있는 야당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를 끌어올려서 이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야권,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기류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당내 장악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받는 타격,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자체가 받는 정치적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가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단일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나왔죠? 예, YTN이 리얼미터에 조사를 맡겼는데요. 지난 1일부터 3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1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39%로 나왔고요. 이것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내려간 수치이고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6%로 나타났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이게 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내려가고 부정 평가는 올라갔다.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이게 9주 만에 40%대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불과 3주 만에 다시 30%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 무엇이 이 기간에 영향을 줬겠는가를 보면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역시 이 대북 원전 지원 문제예요. 예. 그럼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예.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이 합의나 예. 없이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준다는 건 가능성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산자부에서 왜 이걸 삭제했는가 이런 좀 모호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러면 이제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약점을 이제 야당에게 잡힌 것 아닌가 하고 이제 바라보는 뉴스를 좀 막연히 이제 훑고 지나간 시민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뉴스들이 계속 시끄럽게 예.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드라이브를 걸어서 오늘 정도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파격적으로 내면서 좀 이제 힘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3주 만에 주저앉았다고 하는 점은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네, 다만 예, 말씀하세요. 다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긍정 평가가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좀 이제 이전 주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또 이제 오늘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40% 중반대에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 국정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결과가 다르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YTN 의뢰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ARS 방식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북한 원전 추진 여건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영향을 준 부분이 충분히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정치의 관여도 또 관심도가 높지 않은 중도 중간층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사람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또 그것이 40% 무너지지 않고 40% 중반대까지 나오는 조사도 오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정치 관심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추이를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예. 어쨌든 대북 원전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 말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비밀리에 지어줄 수 없는 건데 야당의 정치 공세가 조금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원인을 꼽자면은 법관 탄핵으로 좀 시끄러웠던 거 그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뭐 이번 주말 여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더 떨어질 것인가? 최 평론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이게 한번 좀 봅시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예.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 법관 탄핵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찬성. 그리고 이건 좀 무리수다. 반대. 여론이 팽팽하거든요. 반반이죠. 예. 이게 거의 반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여당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한 6대4, 뭐 7대3 정도로 법관도 이제 잘못하면 파면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의무가 입법부인 국회에만 있다면 헌정사상 초유라도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흘러가 줘야 오늘의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가결이 헌재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이게 대북원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내용은 별게 아닌데 왜 그걸 삭제했느냐. 야당이 물고 늘어지니까 이게 좀 민심이 동요하더란 말이죠. 예. 탄핵은 어쩌면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건 이제 임판사의 주장. 대법원 측은 안 했다. 오늘 녹취 공개. 본인은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돼 버렸습니다만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임판사 말이 맞고 대법원장이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이니까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또 한번 이제 이 판을 흔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에 따라서 법관 탄핵이 이건 어쩌면 합리적으로 가야 할 길일 수가 있지만 이게 여론상으로는 또다시 이 여당, 정부 예. 여당에 예. 불리하게 예.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거 좀 아슬아슬한 대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과 고심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 앞두고 됐죠. 만일 통과되면 여권에 불리할 것이다. 근데 지금 최영일 평론 그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 이 의견에 윤희용 센터장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여권의 이제 우호적인 층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강력하게 찬성하는 기류들을 확인해주고 있고 아까 잠시 이제 나왔던 그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실제로
여권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진보 성향층 또 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등에서는 찬성 기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봐서 여권의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 보수층에 계신 분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 또 고령층 등에서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류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극명한 대립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 성향층 또 중도층의 기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김명수 대법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이제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론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분석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